안녕하십니까. 오늘 심뇌혈관 질환 학술 강좌 시리즈 중에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성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조기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중요한 연자분을 모셨습니다. 카톨릭의대 권혁상 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권혁상입니다. 선생님, 오늘 첫 번째부터 파격적인 내용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당뇨병 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벌써 그게 스포일이 됐군요. 네, 조금 선정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완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2형 당뇨병의 자연 경과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당뇨병 완치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동안 설명을 해드렸었고, 당뇨병을 일단 이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진행되고 악화가만 되는 뿐이고, 다시 당뇨병 전 단계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치료라는 것은 진행이 악화되는 속도만을 지연시키는 쪽으로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당뇨병 리미션 연구, 완치 연구는 다이렉트 연구라고 해서 비만 대사 수술만큼은 아니어도 15kg 체중을 뺐을 때 과연 당뇨병 완치가 되는지를 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15kg 웨이트 리덕션을 위해서 식생활 습관 개선을 시켰는데 830칼로리에 베리로 칼로리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830칼로리면 소녀시대 다이어트보다 더 낮은 칼로리네요. 그렇군요.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830칼로리를 3개월 동안 하고 심지어는 그때 운동 제한도 시켰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노말 다이어트로 가서 1년 동안 본 연구 결과를 지금 이제 슬라이드로 보고 계신데, 인터벤션 군에서 실제로 46% 당뇨 리미션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4%가 컨트롤 군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완치라는 표현을 했는데 조금 거북하시지 않습니까? 완치라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 완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완치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너무 이제 나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분들도 실제로 이제 리미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샬 리미션, 컴플리트 리미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파샬 리미션 개념은 프리 다이베티스 레인지로 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컴플리트 리미션은 정말 정상으로 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다이렉트 연구는 컴플리트 리미션은 아니었고 프리 다이베티스로, 그것도 1년은 아니고 3개월 동안 약제를 끊은 경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완치라기보다는 부분 관해 정도로 표현을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5kg 웨이트 리덕션을 하지 않더라도요, 10kg 체중 감량을 했을 때 73%가 리미션이 됐다는 거니까, 사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실제로 임상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최성희 선생님, 체중 빼면 당뇨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시나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프리다이비티스 레인지까지 간다든지 완치가 된다는 정도의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15kg 가까이 체중 감량을 하고 유지를 한다는 게 꼭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지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구 결과는 지금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했고 단 하나의 연구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 환자분들이 평균 연령이 53세였고 평균 당화혈색소가 7.6%, 그 다음에 유병기간이 3년이었으니까 선생님들이 진료하시다가 비교적 젊은 50대, 40대이시면서 유병기간이 3년 이내고 평균 당화혈색소가 6, 7% 정도인데 체중을 빼시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일부러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실제로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동기부여가 돼서 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중에서 프리다이베티스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소개 감사합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과 연관된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 본 트라이얼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 당뇨병, 이제 초기 당뇨병 환자에서 몸무게를 잘 줄였고 유지를 했을 때
나중에 심뇌혈관 질환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심혈관 질환 리스크 리덕션이 돼야 된다는 부분일 텐데요. 실제로 이제 서로게이트 마커인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나 리피드 프로파일은 당연히 인터벤션군이 더 좋았고, 아직 퍼블리케이션은 안 됐는데 2년밖에 아직 팔로업 기간이 짧아서 CV 이벤트를 유의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데이터가 좀 페이버러블하게 나온 게 있어서 아마 향후에 조금 더 롱텀 팔로업 데이터가 나오거나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계속 리프로듀스가 된다면 조금 더 콘크리트한 에비던스가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흥미있는 어떤 당뇨병 관해 같은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도 상당히 재미있고 쇼킹한 연구였는데요. 아마 두 번째 연구도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 있을 정도 조기 당뇨병 환자에서 병합요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서 당뇨병 유병 기간이 3년이었다면 이분들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말 신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당뇨약을 2가지를 그것도 거의 맥시멈으로 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베리파이 연구가 되겠고요. 이 베리파이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보게 되면 평균 당화혈 색소가 6.7%. 야, 이 6.7% 최성희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약 쓰세요? 사실 6.7% 환자가 오면 저도 좀 망설이게 되고요. 이 사람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막바로 약을 쓰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환자들을 저도 사실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거의 대부분 권고를 하는데, 이런 환자를 메폴민 최대 1500ml에 빌다글립틴 50을 처음부터 사용을 해서 6.7%에서 5.7% 미만이면 이제 노모글라이세미아 레인지까지 한 군과 메폴민 1500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정도 쓰고 차차 빌다글립틴 50ml BID를 한 군을 비교를 했더니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7% 페일리어 1차 실패가 이니셜 듀얼 컴비네이션이 더 좋았다. 그래서 49%를 줄여주었고 7%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니셜 모노테라피는 3년 정도인데 2년 딜레이가 돼서 5년 뒤에 됐다. 사실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도 이 5.7%까지 당화혈 수술을 조기에 낮추겠다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선구적이고 쇼킹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냥 시쳇말로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아니라 2차 실패가 더 놀라운 결과인데, 2차 실패란 건 결국 메폴민 1500 가지고 안 됐을 때 나중에 이제 빌다를 쓰게 되면 7% 미만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다시 7%로 넘어가는, 이걸 이제 2차 실패로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니셜 듀얼 컴비네이션이 26% 정도 더 낮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베타셀 프리저베이션도 됐을 거고, 우리가 TGD에서만 봤던 이런 트리트먼트 듀러빌리티도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환자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국 환자는 기존의 아시아 환자들이 DPP4 연구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보여주진 않으셨지만 왠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기대는 안 했는데 우리 최성희 선생님이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한국인 대상 서브그룹 분석을 보면 1차 실패가 앞서서 풀스터디에서는 49% 적게 발생했는데 한국은 78%가 적게 발생을 했고, 특히 놀라운 건 2차 실패는 한국인 대상에서는 단 한 명도 이니셜 듀얼 컴비네이션 안 나왔다는 거죠. 단 한 명도 안 나왔나요? 네, 너무 놀라운 데이터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당뇨병학회 혈당 타겟이 6.5%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스트릭트한 그런 감이 있는데, 아마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한국인에서 5.7%까지 처음 진단됐을 때 노모글라이세미아로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약이 메폴민 DPP4 이미터 컴비네이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른 약제도 가능할까요? 아마 그것은 조기 혈당 강화에 더 중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DPP4와 메포민의 조합이 굉장히 이상적인 조합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디스커션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그거는 저희 3부에서 같이 한번 또 논의해 보기로 할까요? 맞습니다. 3부를 기다려 주시고. 일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상 선생님께서
당뇨병 관해의 완치, 또 아주 조기 혈당 강화로 정상 혈당 수치까지 낮추는 그런 파격적인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위험인자 조절에 대해서 향후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시금석 같은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더 우리가 논의할 내용들은 3부에서 또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